이번 14화는 비렐름과 테레시아의 결착과 라인하르트의 난입, 그리고 테레시아의 서사를 알려주는 이름회로 한 화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리뷰는 애니에서 생략된 검기영가의 내용을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전장들이 하나둘씩 마무리되는 한편 비렐름과 테레시아는 여전히 수준 높은 건물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한때 검성을 꺾고 청검의 경지에 발을 들였던 비렐름이었지만 노쇠로 인하여 기량이 크게 줄어든 상태였고 외견만은 젊은 시절의 모습을 가진 테레시아였지만 시체병이 되어 그녀의 기량 또한 전성기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죠. 그 결과 두 사람의 실력은 호각이었고 끊임없이 건물을 이어나갑니다. 과거 아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시절 비렐름은 항상 검을 훈련하던 장소에서 테레시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검과는 거리가 먼 귀족집 여성이라고 생각한 비렐름은 그녀를 향해 위험한 곳에 있지 말고 집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테레시아는 그 말을 따르지 않고 그에게 한 질문을 던졌죠. 하나와 스키?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은 이곳에서 미래를 가지게 되었고 두 사람은 늘 같은 문답을 주고받습니다. 밀회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호감 또한 키워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병사에 불과했던 비렐름은 전장에서 큰 공을 세우고 기사의 서운을 받게 되었고 이 사실을 테레시아에게 털어놓습니다. 변방의 작은 귀족에 불과했던 비렐름이 드디어 높은 귀족이라고 추측되는 테레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일종의 고백과도 비슷한 발언이었지만 어째서인지 테레시아는 그의 말을 얼버무리고 그의 기사 서운만을 축하합니다. 그러다 비렐름은 당시에 로주얼에게 한 정보를 듣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고향인 트리아스 영지에서 아인들의 움직임이 보인다는 것이었죠. 별 볼 일 없는 영지였지만 이는 수많은 아인 동료들을 학살했던 비렐름을 향한 보복 행위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비렐름은 즉시 기사의 휘장을 반납하고 부대를 탈영한 채 단신으로 트리아스 영지로 향하였죠. 하지만 이것은 무모한 선택이었고 결국 많은 수량에 밀려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최후의 순간 죽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데 그 말에 응답하듯 누군가의 일섬이 아인들의 육체를 도륙냅니다. 바로 검성 테레시아 반 아스트레아였죠. 비렐름은 그녀의 검술 실력을 보고 깊은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상처를 치료한 뒤 비렐름은 암묵적으로 약속된 장소에 발걸음을 옮겼고 역시나 그곳에는 테레시아가 있었습니다. 비렐름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테레시아에게 덤벼들지만 그녀에게는 상대조차 되지 않았죠. 테레시아는 그동안 자신이 검을 들 이유를 찾지 못했지만 비렐름이 이전에 말했듯이 자신 또한 남을 지키기 위해 검을 들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렐름은 그녀가 그런 슬픈 표정으로 검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검신에게서 그녀를 빼앗겠다는 맹세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테레시아는 그 뛰어난 검술로 길고 길었던 아인 전쟁의 종지부를 찍게 되어 국왕이 주관하는 행사의 주역으로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더러운 넉마를 걸친 남성이 들어왔고 그는 현기증이 날 만큼 농후한 검기를 두르고 있었죠. 테레시아는 한눈에 그 남성이 비렐름임을 깨달았고 두 사람은 일반인은 눈으로 쫓지도 못할 만큼의 검물을 나누었지만 결국 비렐름의 검이 테레시아에게 닿게 되었죠. 2년간 테레시아만을 생각하며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검술을 단련해온 그의 집념이 그녀의 재능을 뛰어넘은 순간이었습니다. 테레시아는 또다시 비렐름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지만 비렐름의 대답은 달라진 뒤였죠. 이렇게 드디어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하게 되었고 테레시아는 검성의 자리를 내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비렐름은 테레시아의 검술을 보며 그녀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했던 2년간의 시절을 떠올립니다. 기량은 낮아졌지만 그녀의 검술은 그때와 똑같았고 드디어 비렐름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죠. 각오를 다지고 그녀를 배려던 순간 회방꾼이 등장합니다. 아들인 하인켈의 목소리를 듣자 그의 집중이 흐트러지게 되었고 테레시아에게 치명적인 틈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리를 꿰뚫린 비렐름은 테레시아와 함께 꿰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녀를 막겠다는 각오를 하지만 그 순간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테레시아는 공허한 눈으로 비렐름을 뒤로 한 채 아들인 하인켈에게 다가갑니다. 하인켈은 공포로 몸을 떨며 자신의 검을 꺼내들지만 과거의 검성에게는 위협조차 되지 않았죠. 비렐름의 처절한 부탁을 뒤로 한 채 그녀가 하인켈의 목숨을 끊으려던 순간 라인하르트가 등장합니다. 라인하르트는 레굴루스를 상대로도 뽑히지 않았던 용검을 꺼내들며 그 검을 자신의 할머니에게 향하였죠. 비렐름은 라인하르트에게 그녀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지만 라인하르트는 말합니다. おばあ様は15年前に僕が殺した。ここにいるのはただの偽物だ。 라인하르트의 일섬에 테레시아가 베이게 되었고 그녀의 눈에 생기가 돌아오게 되었죠. 테레시아는 12살 시절 검성의 가호를 자신의 숙부에게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필수적으로 검의 훈련을 받아야 했던 아스트레아 가문의 일원이었지만 그동안 테레시아는 사신의 가호를 제어할 수 없던 때라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시절이었죠.
온갖 때를 부리며 검의 훈련을 피해온 테레시아에게도 더 이상 검으로부터 도피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테레시아는 자신이 검성의 가호를 받았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숙부는 그 즉시 그녀의 큰오빠인 템즈와 대련을 시켰고 테레시아는 그의 자세에서 수많은 빈틈을 파악하게 되었죠. 테레시아는 달려드는 템즈를 순식간에 제압하였고 그녀는 빼도 박도 못하게 검성의 가호의 계승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왕국에서 아인전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검성인 테레시아는 왕국으로부터 출전을 명령받습니다. 하지만 테레시아는 여전히 검을 들 수가 없었고 그녀를 대신해서 2명의 오빠와 남동생 그리고 선대검성이었던 숙부까지 전장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죠. 그렇게 좌절과 우울 속에서 살아가던 중 비렐름과 만나게 되어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그를 살리기 위해 처음으로 검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렐름 덕분에 끔찍했던 검성의 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죠. 그 뒤 테레시아는 비렐름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아들인 하인켈이 태어나고 또 그 하인켈이 자라나서 루안나를 아내로 맞이해 손자인 나인하르트까지 태어나며 행복한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또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루안나는 잠자는 공주라는 병에 걸리게 되었고 어릴 적부터 검성과 검귀의 아들이라는 과도한 기대를 받아온 하인켈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며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죠. 테레시아와 비렐름은 하인켈의 타락에 큰 책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왕국에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겹치게 되었는데 왕성에서는 왕제 폴드의 딸이 납치되었고 그 동시에 왕국에는 백경이 출몰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본래 백경의 토벌에는 부단장인 하인켈이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백경 토벌에 큰 공포를 느낀 그는 이 토벌 작전에 자신의 어머니인 테레시아를 추천하게 되었죠. 느닷없이 백경 토벌에 참여하겠다는 테레시아를 보며 하인켈에게 크게 분노한 비렐름이었지만 부모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있던 두 사람은 그를 나무랄 수 없었습니다. 검성인 테레시아가 백경 토벌에 배정되고 기사단장인 비렐름은 왕족 납치 사건을 해결해야 했지만 그는 모든 임무를 뒤로한 채 테레시아를 따라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테레시아는 비렐름의 어깨에 상처를 냈고 사신의 가호를 발동시키며 그가 자신을 쫓아오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럼에도 비렐름은 테레시아를 쫓을 생각이었고 테레시아는 비렐름에게 오랜만에 질문을 하였죠. 여전히 사랑한다는 말이 쑥스러웠던 비렐름은 대답을 하지 못했고 테레시아는 자신이 무사히 돌아오면 그 대답을 해달라고 말하며 백경 토벌에 나섭니다. 일기에서 스바루 덕분에 사전 준비를 마쳤던 크루시의 토벌대와 달리 테레시아의 토벌대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고 백경의 안개에 시야가 가리며 몇 개의 부대가 소멸의 안개에 전멸한 뒤였죠. 하지만 검성인 테레시아만 무사하다면 여전히 승기는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남은 부대를 이끌고 백경에게 돌진하는 테레시아였지만 갑작스레 몸의 상태가 바뀌게 되었죠. 검성의 가호가 나인하르트에게로 계승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숙부가 느꼈던 것처럼 그녀 또한 본능적으로 자신의 가호가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녀 앞에 누군가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허영의 마녀 판도라였죠. 테레시아는 뽑을 수 없게 된 용검을 내버리고 발 밑에 있던 장검을 들고 그녀에게 달려갑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을 선택이지만 백경의 안개 속에서 유유히 걸어나오는 것은 위험에 불과한 존재였죠. 검성의 가호가 사라진 직후였지만 아직까지 그녀에게는 이전의 검수를 재현할 실력이 남아있는 상태였죠. 충분하고도 남을 힘을 휘두르며 판도라를 베어버린 테레시아였지만 판도라의 권능에 테레시아의 의식이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눈을 뜨자 그곳에는 흰머리가 가득한 남편의 얼굴이 보입니다. 비렐름은 그녀에게 오랫동안 전할 수 없었던 그날의 대답을 전하려고 하였죠. 하지만 너무나도 말주변이 없는 모습에 테레시아는 웃음을 터뜨렸고 그녀는 그의 모든 행동에서 사랑을 느꼈다고 전합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순간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며 테레시아의 육체는 재가 되어 사라지게 되었죠. 비렐름은 그 모습에 침묵을 유지하였고 하인켈은 나인하르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인하르트는 하인켈의 비난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나인하르트의 주장은 방금 자신이 뵌 건 할머니가 아니라 적의 비술로 움직인 송장일 뿐이라는 것이었죠. 그 말에 하인켈은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 비렐름과 말을 나눈 건 누구냐고 흥분하지만 비렐름이 그를 제지시킵니다. 비렐름은 테레시아의 유해를 옷으로 감싸고 일어나며 나인하르트에게 최후의 질문을 던지죠. 祖母をテレシアを切ったことを後悔しているか? 나인하르트는 그 말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그 결정적인 문답을 끝으로 비렐름은 나인하르트에게 존칭을 하며 암묵적으로 인연의 끝을 고하였죠. 나인하르트는 그 말에 달을 향해 도약하며 사라졌고 비렐름은 하인켈에게 본인의 몸만 챙기며 된다고 말하며 홀로 걸어나갑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하인켈은 피를 토하는 절규를 내지르며 발광하기 시작했죠. 테레시아 반 아스트레아의 죽음은 세 사람의 마음에 저마다 상처를 남기고 이 전장이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14화도 마무리되게 되었는데 이번 화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했던 파트였습니다.
테레시아의 죽음의 진실과 할머니를 단칼에 베어내는 라인하르트의 비정함이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굴루스를 상대로도 뽑히지 않던 용검이 테레시아를 상대로는 뽑히는 등 용검이 뽑히는 기준도 난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작가님의 언급에 따르면 40대 후반이었던 테레시아가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재등장한 이유는 이것이 전성기의 모습을 재현하는 금술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판도라가 테레시아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더욱 궁금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테레시아전까지 마무리되게 되어 이제 남은 것은 카펠라와 아레 전장, 오토 일행과 라이의 전장, 그리고 율리우스 일행과 로이의 전장, 이 세 가지의 전장입니다. 이 순서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 그 점을 유념하여 남은 이화를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15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